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미 공군이 앞으로도 F-35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F-135 엔진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며 F-35의 새로운 엔진인 AETP를 탑재해야 하는 9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엔진은 전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닛으로 추력 성능은 속도 및 가속과 연결되고 연비 성능은 항속거리, 냉각 성능과 발전 능력은 아비오닉스와 연결되어 있고 내구성은 운용 및 유지 보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설계에서 상정된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끌어내려면 결국 제로섬 게임에 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따라서 헤리티지 재단은 앞으로도 F-35 블록4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F-135 EP 채용을 미루고 AETP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9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F-35가 더 큰 추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PNW가 설계한 F-135의 성능은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완성된 F-35는 JSF보다 전장이 13% 길고 날개폭은 12% 이상 커졌으며 중량은 30% 이상 무거워졌습니다. 따라서 F-35는 가속도 등 주요 파라미터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부각되었으며 예로 F-35A가 마하 0.8에서 마하 1.2로 가속하는 데에는 8초가 걸리고 F-35B는 16초, F-35C는 43초가 소요됩니다. 이처럼 F-35 전투기의 가속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F-35는 더 큰 추력을 갖는 엔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F-35의 항속거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JSF가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는 전투 반경의 대폭 확장이 있었지만 당초의 컨셉 사이즈에 맞춰 F-135 엔진이 설계되었기 때문에 F-35의 작전 반경은 목표보다 15% 짧아졌습니다. 이처럼 짧아진 작전 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F-35는 더 나은 연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F-35의 새로운 엔진인 AETP를 탑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로는 F-35 서브 시스템의 냉각 요건이 F-135 엔진의 설계 사양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F-135의 냉각 능력은 15kW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미 F-35의 냉각 요구도는 설계 시의 2배인 30kW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F-135 엔진은 브리드 에어를 엔진에서 더 많이 빼냄으로써 서브 시스템의 냉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영향으로 F-135의 추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2028년에 완성되는 F-35 블록4에 요구되는 냉각 능력은 47kW이며 여기에 레이저 무기 등 추가 요소가 탑재된다면 F-35 블록4의 냉각 요구도는 60kW에 달하기 때문에 F-35 블록4의 파워플랜트는 F-135 엔진이 제공하는 냉각 능력의 2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브리드 에어를 예상 이상으로 빼낼 수 있는 F-135 엔진은 예상보다 빨리 마모된다는 것입니다. 냉각 능력의 확장과 브리드 에어의 공급량을 교환하는 제로섬 게임은 F-135의 추력 저하를 초래하고 이를 커버하기 위해 F-135 엔진은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해야 합니다. F-135 엔진은 설계에서 상정된 이상의 고온 운전이 계속되므로 엔진의 마모와 고장률 및 보수 사이클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F-135 엔진은 미래의 전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JSF의 컨셉에 따라 결정된 F-135 엔진의 발전 능력은 2001년에 상정한 서브 시스템에는 충분했으나 F-35 블록4에 탑재되는 ANAPG-85 레이더와 새로운 전자전 시스템 등이 요구하는 전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레이저 무기 등 추가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워플랜트의 발전 능력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F-135 엔진의 개량형인 F-135EP는 이러한 문제의 일부만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NW는 기존의 F-135 엔진의 추력을 6%에서 10%를 향상시키고 연비를 5%에서 6% 정도를 절약할 수 있으며 냉각 능력을 50% 향상시킬 수 있는 F-135 엔진의 업그레이드형인 F-135EP를 미 공군에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PNW의 방안은 AETP 엔진을 탑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서브 시스템이 요구하는 냉각 능력과 전력 능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F-135 엔진의 업그레이드형인 F-135EP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AETP 엔진은 미지의 기술이 아닌 검증이 완료된 엔진이며 향후에 요구되는 F-35의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F-135 엔진과 같은 사이즈로 설계된 AETP의 주요 목적은 열관리용 히트싱크입니다. 히트싱크는 세 번째 공기 흐름을 추가해 3스트리머하는 데 있으며 J4의 XA100은 F-135 엔진과 비교해 추력이 10%에서 20% 향상되었고 연비는 25%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 재료로 제조된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F-135 엔진보다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으며
시험이 진행되는 PNW사의 AETP 엔진인 XA201도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 G사의 XA200과 PNW사의 XA201을 경쟁시킴으로써 자구 노력에 의한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G사의 F136 엔진은 개발이 취소되었으며 따라서 F35의 엔진 공급은 PNW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구성하는 부품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엔진의 비용 절감, 즉 가격 경쟁을 유발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인 9번째는 F35의 새로운 엔진은 증명된 성능과 비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35의 AETP 엔진을 새롭게 탑재한다면 그 비용은 6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비용만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20억 달러 정도인 F135 엔진의 개량형인 F135EEP의 압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F135EEP의 성능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고 커버할 수 있는 성능 향상의 범위도 불로포까지여서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 만약 F135EEP를 선택한다면 앞으로도 서브 시스템의 요건에 맞추어 개량을 반복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므로 블록4 이후에도 F35의 능력 향상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AETP를 탑재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이 헤리티지 재단이 주장하는 AETP로 이행해야 하는 이유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열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최고의 전투기를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덧붙이자면 ANAPG-85 레이더는 미 공군이 지난 6월에 제출한 워시리스트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이 워시리스트는 미 공군의 예산으로는 커버할 수 없지만 만약 미 의회가 허가한다면 자금 공급을 부탁하는 미 공군의 요청서입니다. ANAPG-85 레이더는 ANAPG-83 레이더의 후속 모델로 생각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달러 강세에 시달리는 독일이 PA 초계기 등 6개 프로그램 제외 및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의 슈피겔즈는 지난 10월 30일에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달러화 강세가 독일군의 현대화 계획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슈피겔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독일군 특별기금에서 6개의 프로그램을 제외 및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영향이 독일 육군과 해군에 집중되어 있어 독일에서는 공군의 독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향후 4년간 지출하는 국방비는 실질적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독일 국방비는 약 501억 유로이므로 GDP 대비 2.0%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숄츠 총리가 창설한 독일군 특별기금인 1,000억 유로의 지출을 합치면 GDP 대비 2.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운용은 2028년까지여서 제약이 있지만 국방비와는 별개이며 독일 국방부는 군 현대화를 위해 이 기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 기금으로 전투기와 함정, UCAV와 미사일 방어 체계 및 탄약 조달 등에 투자할 계획이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달러 하강세의 영향으로 예정됐던 군 현대화 계획을 모두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1,000억 유로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현재 언론은 독일 정부가 몇몇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조달 규모를 줄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조달 규모를 줄이려는 목록에는 푹스 장갑차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일시정지와 근접 방공 시스템인 NMBS의 개발 자금을 10억 유로에서 24억 유로로 삭감했으며 F126 프리깃의 조달수를 6척에서 4척으로 줄이고 브라운슈바이크급 콜벳의 후계 프로그램에 배정된 20억 유로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잠수함용 대공방어 시스템인 IDAS의 도입을 연기하고 PA 초계기의 조달수를 12대에서 8대로 줄일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문이 무성했던 타이푼 ECR SAAD와 F-35A 및 CH-47F와 푸마 보병 전투차 및 비세 지천 조달 감축은 피할 수 있었지만 독일군의 감축 여파가 육군과 해군에 집중되고 있어 독일의 언론에서는 공군의 독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